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최대한 빠른 단계에서 경찰 조사에 앞서서 변호사를 선임할수록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끔 이제 예기치 않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피의자로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수사 대상이 된 사람, 즉 피의자들은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 곧바로 조사 일정을 잡거나 경찰서에 바로 가서 조사를 받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는 나중 가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초기 단계부터 대응이 확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호의적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접수된 상태에서 수사관은 상대방, 피의자가 뭔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을 것이라는 걸 기본 전제로 수사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수사관은 본인에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도성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피의자는 별 생각 없이 대답을 하다가 나중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고 나면 당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조사 과정에서 나눈 얘기는 신문조서에 다 남고 피의자는 마지막에 신문조서를 확인하고 날인까지 찍는 과정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그 내용을 보고 심리적 압박과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는 신문조서의 내용이 잘못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뭐 수정을 요구한다거나 자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뭐 그냥 날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맡은 재판에서는 제가 수사 과정에서 참여는 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맡게 된 케이스가 있는데 피의자 신문 조서 상에 자기의 범죄 사실을 거의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는 진술들이 다수 기재가 돼 있었고 뭐 그 내용은 이제 피고인에게 물어보니까 수사관이 협조를 빨리 해라, 협조해야 사건이 빨리빨리 끝나고 좋게 끝날 수 있다라고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했고 본인의 입맛대로 수사관이 기재를 해놓은 거에 단순히 예 아니오 라고 답을 하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예라고 대답을 하면 마치 내가 말한 것처럼 기재를 해놓은 사례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재판장에서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기는 했는데 검사가 이제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라고 부르면서 해당 진술을 네가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추궁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거는 되게 불리한 상황에서 저희가 재판을 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죠. 저희가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선임됐다면 그런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는 일은 방지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제 생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제 변호사는 선임계를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고 수사기관의 변호사로서 내가 선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시간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일단 있습니다. 보통은 수사관들은 곧바로 일정을 잡자 하면서 압박을 하거나 뭐 1, 2주 시간을 주고 바로 출석하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 내가 가서 해야 될 말들이나 이런 거 준비 시간이 촉박한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선임계 제출을 위해서 연락을 드렸다라고 하면서 수사관한테 연락을 하고요. 이제 사건을 선임을 했으니 이 사건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있으니까 조사기를 좀 넉넉히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 많게는 한 달 뭐 이렇게까지도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지금 내가 조사를 받게 될 사건이 뭔지 이런 거를 자세히 파악도 할 수 있고 준비를 아무래도 본인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간을 벌면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의뢰인과 만나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경찰이 스스로 인지한 사건일 수도 있고 혹은 피해자가 고소를 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고소를 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고소장 열람 절차를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내가 고소됐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이 사건이 뭐 경찰의 인지로 인해서 이제 수사가 되고 있는 사건이다 하면 수사관에게 좀 연락을 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는지 뭐 경위 같은 걸 파악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를 겪어서 고소장을 낸 사건에서 내가 피의자로 출석하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고소장을 열람을 해보면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됐는지를 일단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의뢰인과 만나서 실제로 이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파악하게 되고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사실이라고 하면 합의 절차를 먼저 진행을 해서 최대한 경미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출석
이전에 합의 절차를 주재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이다라고 하면 그 거짓을 밝혀낼 수 있는 증거들을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하고 출석해서 첫 조사부터 고소인이 여러 가지 허위 주장을 한 거를 저희가 밝힌다고 하면은 수사관이 선입견을 저희가 많이 배제시킬 수 있고, 결국엔 그런 노력 통해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변호사 선임하면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또 다른 예시로는 뭐 명예훼손죄로 내가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걸 알게 되셨으면 제가 변호인으로 만약에 선임이 된다고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예를 들면 뭐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게시한 걸로 인해서 수사를 받게 된다 하면 이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명예훼손성 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자기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뭐 그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시물을 올리게 된 연유 같은 거를 제가 들어보고, 이 사람의 명예를 단순히 실추시키기 위해서 게시한 게 아니라 이런 피해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점이 밝혀진다면 조언을 드려서 앞으로 변호에 나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을 수 있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또 다른 뭐 좋은 이점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입회를 같이 하면서 뭐 불리한 질문이 연속적으로 온다거나 선뜻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온다거나 할 때 잠시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 혹은 뭐 휴식 시간을 달라라고 해서 조사를 잠깐 중단을 시키고 그 앞으로 할 진술에 대해서 저랑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짝 정리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가지고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제도 저는 피의자 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예상치 못한 증거가 제시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추궁이 들어와서 당황하시는 모습이 보이길래 잠깐 뭐 입장 정리할 시간 달라라고 변호인이 요청을 하면 수사관이 그걸 거부하거나 뭐 안 돼요 이렇게는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나가서 입장을 정리하고 진술을 했거든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그런 거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형사처벌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벌금형 같이 가벼운 형이라고 할지라도 뭐 전과가 생기는 경우 나의 앞으로 장래에 있어서 뭐 크게 지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뭐 징역 같은 뭐 중범죄라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문제겠죠.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재판 단계에서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서 뭐 되돌릴 수 없는 수사가 이미 진행이 돼서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이 되면 그만큼 형량이나 이런 거에서 불리하게 되니까 후회를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최대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걸 뭐 방관하고 있다가 불이익 겪는 일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